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괜찮은 직장 퇴사 후에 안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괜찮은 직장. 괜찮은 직장. 아무리 공기업 다녔기 때문에, 자, 공기업 다니면서, 자, 이 책 내용에 있던 내용처럼, 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영어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펙들 쌓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는 제 책을 통해서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는 게 계속 쌓인다라고 하면 직장에서도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퇴사를 하셨고, 그 후회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돈이다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자, 20살 때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았어요. 저는 수능 완전 망쳐가지고 지방대를 가까스로 들어갔어요. 자, 지방대 가까스로 끄트머리 추가로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정말 깨달았던 것들은, 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스카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냥 대학교라고 하면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요쯤 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제 목표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는, 자, 이런 스카이였었죠. 성적 안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몰랐던 겁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꿈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입학하게 됐죠. 입학하게 되면서 깨달았던 거는, 야, 내가 이런 정보가 부족하니까 택도 안 되는 스카이를 이렇게 목표로 두고 있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개선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정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찬가지 대학교 졸업했었을 때, 야, 나 삼성 갈 텐데, 삼성 갈 거야 라고 대학교 2, 3학년 때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중소기업밖에 갈 수 없겠구나. 스스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자, 근데 이 스스로 바뀌려고 하면 일단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집중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책 읽기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성공했던 사람들 책 읽기는 당연하게 집중했고, 두 번째 집중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 같은 대학생들, 최고의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 최고의 대학생 과연 누가 있을까요? 최고 대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 대학생들 누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버드, MIT, 아이비리그에 해당되는 친구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어떤 거를 선택했냐면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모으기 시작해요. 다운을 받아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다큐가 촬영이 돼 있더라고요. SBS, KBS, MBC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봤던 것만 하더라도 10개 정도를 다운을 받았었죠.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시험 기간 모습들, 자기의 일반적인 시간 활용들, 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에 그 친구들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공부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 뭐 하버드, 뭐 MIT 엄청난 과제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학문적인 세계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수업 퀄리티가 있다라는 거,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학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은 그 시간 활용, 그 학과 공부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들은 막 빼고 나머지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봉사활동하고 취미생활 활동하면서 학비도 버는 그런 아르바이트까지,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자신의 그 동아리 활동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당연하게 중요한데 활동은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 하버드생, MIT생, 아이비리그에 있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공부만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동들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을 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생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시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게 보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아,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친구들의 인터뷰라든가 활동들이라든가 그런 생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공부 외적인 그런 활동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면서 학과 공부까지 같이 챙겨야 됐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단위까지는 안 돼. 그 친구들 초단위로 끊었지만 저 같은 경우 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지방대 추가로 그렇게 합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시간 활용을 하면서 자, 학과 공부, 영어, 활동, 공모전 이런 것들 다 같이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뭐 당연하게 다 도서관에, 왜냐면 나머지 활동하는 시간 외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도서관에 제가 불 끄고 오는 학생이었었습니다. 매번 불 끄고 맨 마지막에 내려오는 학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학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치를 얻게 되더라고요. 자, 자격증 10개, 토익 900, 자, 카이스트 총장상 공모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총장상 또 받기도 하고, 해외 봉사활동까지 같이 이런 병행을 하다 보니까 스펙 같은 경우는 졸업했던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한다면 제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보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굉장히 핵심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취업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취업을 그렇게 했잖아요. 공기업 입사를 했습니다. 자,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초 했던 게 정보부터 찾았어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취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 하셨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입사식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자, 우리 회사 한국수력 원자력 배지 달아주셨어요. 그 당시 정장을 입고 갔었기 때문에 배지 다 달아주시더라고요. 우리 동기가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하나하나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지 달아주시는데 그 모습 너무나 멋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 목표, 사장이었죠. 자, 여러분들 뭐 입사를 하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한 번쯤 꿈꿔왔던 그런 목표입니다. 사장. 자, 그런데 저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대학교 최초 입학하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작업, 하버드생들, 정말 성공적인 대학교, 전 세계에서 대학교 성공적으로 했던 그 친구들의 정보를 찾았던 것처럼 회사 생활 정말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싹 그 정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사만 검색한다고 해서 수없이 많이 나와요. 전 기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거의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인데, 자, 그분들, 이런 말단 사원에서 사장까지 간 그런 희망적인 스토리들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그 기사들, 생산 그런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찾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장이 되는 사람들의 스펙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한 게 있고, 자, 학위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자격증이 있었고, 세 번째, 이런 해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라인이었죠. 이 네 가지가 다 맞아 떨어야지 이제 사장까지 가더라고요. 보통 입사를 하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근처 동료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회사 생활 하셨어요. 이런 자격증을 꾸준하게 따시는 분들, 학위를 대학원까지 가시는 분들, 또는 해외 주재원 근무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 라인은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세 가지 관심 가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장까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입사와 동시에 준비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대학원을 야간이라든가 이런 주말 반 그런 거를 이용해서 대학원을 갔고요. 자, 이런 자격증, 보급 자격증, 기술사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해외 경험까지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자, 이를 통해서 사장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주재원 근무 2014년에 갔는데, 자, 일을 위해서 갔어요. 사실 초창기에는 일을 위해서 갔습니다. 사장 되기 위해서 갔어요. 자, 해외 경험 되죠.
아랍 주재원금 해역 경험도 되고,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제 책에서 나오는 기술사 자격증, 박사급에 해당되는 기술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갖고, 기사 자격증이 그 당시에 있었기, 기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기사 자격증 플러스 4년간의 경험이 있다라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서, 자, 이를 따기 위해서, 왜냐면 한국 같은 시간 없어요. 기술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간 투입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해외 주재원 근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위 같은 경우도, 자, 아주대 MBA 과정이, 자,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학위를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랍 해외 주재원 근무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의 코스를 밟아놓은 상태였습니다. MBA 과정 1년 정도. 그래서 학위까지 정확하게 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확보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장이 가는 그 루트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다른 정보들을 슬슬 이렇게 접하기 시작해요. 어떤 정보들이냐? 정보가 돈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인생을 살기 위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보,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아랍의 해외 주재원 근무 가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었냐? 1년에 24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1년에. 자, 그렇다면 한 달에 2권 정도 읽는 것이었죠. 자, 그 정도도 굉장히 많이 읽는, 직장인 기준으로 그 정도 읽는다라면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다라고 그 당시에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주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 분이 크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4권 정도 읽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책들만 선택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4권 읽는다. 정말 좋아하는 분야 아니면 잘 안 읽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테크 좋아하시는 분이 인문학 그런 책들 또는 시에 관련된 그런 책들 안 읽잖아요. 왜냐면 시간도 없는데 24권 읽는 시간도 빡빡한데 나머지 그런 책들까지 접할 그런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아랍 갔는데 제가 1년에 150권 읽습니다. 첫 번째 1년차 딱 150권. 왜냐면 책을 또 엄청 가져갔어요. 책도 읽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알려. 근데 이제 150권 정도 되다 보니까 1년에 150권 정도 읽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까지 그렇게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책, 철학책, 시 관련 그런 책들까지 다 읽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폭들이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접했던 게 무엇이냐? 자본주의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해요. 자본주의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서서히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자, 자본주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시초,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정들이 보이면서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노동주의 사회가 아닌 것만큼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그 책에 있는 그 해박한 그런 지식들 굉장히 접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했던 그런 노력들, 제 몸값을 기르는 것에 불과했다. 근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값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본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더라. 그러다 보니 한계가 없다. 노동으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게 되면 노동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는데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뚜렷한 한계가 없어진다. 그리고 정말 놀랐던 그런 사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 회사 사장 한수원, 그 당시에 한수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 현장을 방문했던 때가 있어요. 자,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출신이 산업통상부 차관 출신이셨습니다. 보통 사장급, 공기업 사장급으로 올리려고 하게 되면 보통 차관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관련된 공기업을 예전에 컨트롤했고 이런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그런 관리하는 능력들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차관까지 올라갔던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노력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차관 출신에 해당되는 사장님이 아랍에 오셨어요. 아랍에 오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력을 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뉴스에 촉각을 나타내고 있었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하나 이 얘기가 들립니다. 이 차관 출신에 해당된 사장님의 아들이 그 당시 현장에 한전과 한수원이 같이 건설 그 작업들을 감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전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한전 시립 직원이 그 사장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이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뭐 헬스장 맨날 꾸준하게 다녔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자주 옆에서 같이 뛰던 그 친구가 잘 몰랐지만 신입 직원이었던 그 친구가 사장 아들이더라고요. 자, 말단 그런 신입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아무리 사장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 자리를 고스란히 물려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물려줄 수 없고 그냥 말단 직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월세 투자, 이제 슬슬 이제 월급에 해당되는 규모만큼 올라왔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월급에 해당되는 그 월세 같은 경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키워오는 그런 시기라서 근데 이 월세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데 사장 같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장에 가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라인도 엄청 잘 타야 돼요. 라인 막 엄청 좋은 줄 잡았다라고 해서 썩은 동아줄 탁 잡으면 탁 끊깁니다. 그냥 바로 끊겨가지고 이제는 바닥같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라인도 잘 타야 되고 이런 자기 개발 빼놓지 않아야 됩니다. 회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해서 사장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런 신입 직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본 같은 경우 물려줄 수 있는데 이런 직위 같은 경우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의미를 가지려면 물려줄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런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런 퇴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해주셨던 질문, 괜찮은 직장 퇴사 후에 안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후회 절대 안 한다라는, 후회 안 한다라는.